봄철이 부동산 성수기지만 캐나다 전국에서 주택 거래는 줄고 신규 주택 건설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매물이 20년 만에 최저치인 상황에도 구매자가 급증했는데 올해는 이와 정반대로 매물은 증가했는데 수요는 줄었습니다. 구매 예정자들이 금리 인하와 집값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엘버타주 캘거리에서도 치솟은 가격 등이 부담으로 더해지며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 늘었습니다. 부활절 연휴가 지난해 4월에서 올해 3월로 앞당겨지자 4월 영업일이 더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1년 전보다 거래는 늘었지만 평균 거래 가격은 70만 3,446달러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봄철 성수기를 맞아 시장에 나온 매물은 월간으로 3% 증가했고 재고 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지금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공정한 균형 잡힌 시장이라는 업계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은 3월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신규 주택 착공은 3월 24만 2,267건에서 4월 24만 229건으로 줄었습니다. 단독 주택 착공보다 콘도 포함 다세대 주택 착공이 더 많기는 하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1년 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다세대 주택 착공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특히 온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은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 신규 착공 수 모두 지난해보다 급감했습니다. TD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약화와 건설 비용 상승, 높은 이자율로 인해 대도시의 신규 주택 착공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기지 공사 역시 6개월 평균 측정치가 하락세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모기지 약정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자댕은 최대 5년인 모기지 기간 탓에 갱신을 앞둔 주택 소유주의 불안과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와 연방중앙은행이 모기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전국의 정부청사와 학교, 우체국, 은행, 도서관이 문을 닫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TTC는 공휴일 일정으로 고 트랜짓은 토요일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LCBO와 비어스토어 이외에 대부분 슈퍼마켓이 문을 닫지만 한인마트는 영업하며 이튼센터와 스퀘어원, 반밀몰도 문을 엽니다. CN타워와 리플리 수족관, 동물원 등 관광명소, 그리고 시네플렉스 영화관과 리버델 팜 등도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토론토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행사는 20일 밤 10시 애쉬브리지 베이 공원에서 열리고 19일 밤 10시엔 캐나다 원더랜드에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사유지에서도 밤 11시까지 폭죽놀이를 할 수 있지만 공원이나 호숫가, 발코니, 주차장 등은 금지됩니다. 토론토 경찰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애쉬브리지 베이 공원과 호숫가 인근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주차 위반과 공공장소에서의 폭죽, 음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토론토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 예보는 없고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있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선 아쿠아리움과 아트 갤러리 등 대부분 명소와 쇼핑몰, 주류 매장 등이 문을 열고 슈퍼마켓은 시간을 조정해 운영합니다. 버나비 빌리지 박물관, 메이데이 포트랭리, 밴쿠버 코믹 아트 페스티벌 등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또 P&E에선 이번 주말 내내 놀이공원이 개장됩니다. BC주 밴쿠버는 토요일 1에서 3mm의 비가 내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한편 빅토리아 데이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래는 5월 24일이었으나 당일도는 직전 월요일로 굳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내년부터 하루 $10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방과 주정부 발표 후 3년 만입니다. 앞서 YMCA와 어린이집 등 보육 운영 업체들은 정부가 $10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놓고선 시행을 미룬 탓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입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다는 업체들은 정부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서신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체 운영자에게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반년간 시스템 전환을 구축해왔다며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한 정부는 임대료 인상 등의 비용에 올해만 $9,800만 투자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YMCA 등 업계는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식이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 도움이 필요한 아동기관과 농촌지역 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줄곧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젊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가 어린이집 비용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 한국의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게 제보하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프렌티스 홀이란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면서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했는데 여기서 제주도를 일본 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이 교과서 등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식료품 절도를 막겠다며 업계가 도입한 도난 방지 장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식품 업체들은 고객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카트를 멈춰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출입구에 금속 게이트를 설치하거나 무작위로 고객의 영수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벌링턴 포티노스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 카트가 멈춰버리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여성은 직원이 급히 와 청구서를 달라기에 쫓기면서 영수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이 과정에서 너무 굴욕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분노하며 업체는 고객이 아니라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런 도난 방지 장치들이 고객이 감시받고 있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전문가는 미국 월마트 매장에 설치된 AI 기반 출구를 예로 들며 모든 고객이 출구를 통과하면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비용이 지불됐는지 확인이 된다며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른 대책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여름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7월과 8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필라테스에서 피아노까지 스포츠와 예술, 문화 등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소정의 수업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다음 달 4일은 욕사우스 웨스턴과 토론토 이스트욕 지역이 대상이고 5일엔 놀스욕과 스카보로이며
온라인 또는 지정된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인력 부족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대부분이 시작됐으며 이외에도 자연 탐험과 양궁, 산책, 생태학습, 요리 수업, 수영 등 다양한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또 장애가 있는 6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9세까지 장애인을 위한 캠프가 열리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과학과 스토리텔링, 공예, 댄스, 요리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다음 달 어깨 통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홍북은 이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어깨 통증의 시작부터 근육 조직의 변화, 통증, 바른 자세와 치료법까지 어깨 통증에 관한 모든 것을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성인 중추신경계 재활치료팀 리더이자 킴스 마사지 세라피 클리닉의 김성애 선생이 강연하며 이날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한의는 홍북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